자,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원의 방정식 쪽의 이야기를 다 마무리를 못했었기 때문에 자, 원박 프린트 자 문제 좀 보시다가 원과 직선 이야기로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원박 프린트 지난 시간 프린트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자, 그 프린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페이지 이런 데까지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 지난 시간 이야기를 약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고자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일단 우리가 어떤 원이라는 이 고령의 방정식을 딱 만났을 때는 직선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탁 만났을 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포인트를 추적합니다. 누구랑 누구? 기울기와 지나는 점.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만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원의 방정식에서 반드시 누구랑 누구 정도는 추적하고 산다. 중심과 반지름 정도는 추적하고 산다라는 거였죠. 왜냐면 이 중심의 좌표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로서 제가 원의 방정식 뽑아내는 것 보여드렸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 중심의 좌표가 a, b였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이 있다면 그 원의 방정식의 형태는 어떻게 해서 출현했었니? x-a의 전체제곱 그리고 y-b의 전체제곱 그리고 는 r제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놈을 어떻게 읽으실 수 있어야 하는 교양.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읽을 수 있으셔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페이지 넘겨보시면 제가 그 원의 방정식의 요소들을 가지고 예제 3개 적어놓은 페이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예제 3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는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첫 번째 문제는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면 2-2,5이고 자, 원의 방정식을 완전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야 할 텐데 반지름의 길이는 안 주고 뭘 주냐면 지나는 한 점 A를 줘버려요. 우리의 A라는 점의 좌표가 1,8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원의 중심이 요놈이고 A라는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시는 것이죠. 아, 그렇다면 일단 반지름을 내가 모르기는 하지만 중심을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 일단은 이렇게 작성이 가능하겠네. x 플러스 2의 전체제곱 더하기 y-5의 전체제곱인데 반지름은 몰라요 라고 해서 r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러한 원의 방정식이 누구를 지난다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1,8을 지난다라고 표시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어찌됐건 간에 직선의 방정식이니 여기에다가 1,8을 쓱 대입했을 때 성립을 안 하는 경우는 없겠네요. 그래서 나는 x 자리에다가 1 그리고 y 자리에다가 8 이렇게 대입해서 산수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 더하기 2는 3이니까 제곱하면 9 그리고 더하기 또 3이니까 3의 제곱은 9죠. 그쵸? 그래서 우리의 r제곱은 18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r제곱이 18이구나. 이러한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2의 전체제곱 더하기 y-5의 전체제곱에다가 r제곱의 값이 18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데 그 반지름의 길이를 18이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코미디잖아. 그치? 항상 우측에 잡혀있는 요 상수값은 반지름이 아니고 누구였다고? 반지름의 제곱이었다고. 오케이? 그래서 요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라고 대답하시는 게 정확합니까? 루트 18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게 정확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추적 관련해서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는 케이스도 좀 존재하거든요. 두 번째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두 번째 예제. 자, 제가 적어놓은 두 번째 예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 두 번째 예제 어려운 거는 아니고 항상 도형의 방정식 쪽은 오늘 진행하게 될 그 진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림에서 시작해서 그림에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내가 구하는 원에 중심이고 반지름이고 아무것도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어차피 내가 구하는 건 원이니까 그래, 우리의 원의 방정식을 일단 하나 그려놓고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에서 내가 추적해야 되는 건 무조건 중심과 반지름이니까 일단 중심 정도는 표기해 놓기로 하고 요점의 좌표를 아직 모를 뿐이잖아. 그치?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두 가지의 요소는 뭐예요? 요 중심을 지나는 원 내부의 한 요 선분을 우리는 분명히 뭐라고 부릅니까? 지름이라고 부르지. 그치? 근데 이 지름의 양끝점이 현재 스코어 A랑 B라고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7,4라고 표기해 주도록 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림을 제대로 그렸다면 게임은 이미 끝난 상황 아닙니까? 자, 여기서부터 요점까지의 거리를 반드시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반지름. 그치? 하지만 요점부터 요점까지의 거리도 역시 어떤 해당 사항이 있는 선분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선분의 길이니까 결국엔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반드시 어떨 것이 자명하고 같을 것이 자명하고 중심의 좌표 추적해야 되는데 어려울 게 없겠죠. 뭐예요? 요점과 요점의 무슨 점에 해당하는 점? 중점. 그치? 그러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겠습니다. 얼마입니까? 3이고요. 자,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겠습니다. 1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적해야 되는 두 가지의 요소 중에 중심의 좌표 정도는 찾아내는 사람. 오케이? 그러면 반지름만 찾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닌가? 반지름은 그림에서 시작해서 그림에서 끝난다니까 요점부터 요점까지의 거리잖아. 그치? 반지름 필요하다면 그냥 어떤 공식 써버리면 되겠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써버리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해봐야 x좌표의 차이 얼마예요? 4네요. 그리고 y좌표의 차이 얼마입니까? 3이잖아. 그치? 그러면 뭐 공식을 이용해도 좋으나 x좌표의 차이가 밑변 그리고 y좌표의 차이가 높이니까 내가 구하는 빗변 즉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라고 보시면 되겠네? 5라고 보시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반지름의 길이를 5로 잡아냈다면 쓰는 거는 뭐 1도 아니죠. 그쵸?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이 3,1입니다. x-3의 전체제곱 그리고 y-1의 전체 제곱에다가 누굽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5니까 초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라고 이 자리에 5를 요렇게 쓰면 사이코패스라는 거야. 오케이? 우측에 잡혀있는 요 상수값은 항상 염두에 둬야 돼. 초심자니까 반지름의 뭐예요? 제곱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변에 있는 상수는 사실은 25였던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생겨먹은 이 두 번째 예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 것도 바로 제가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역시 중심과 반지름 어느 곳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원의 방정식이 지나는 세 개의 점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은 4,1이고 두 번째 점은 6,-3 그리고 세 번째 점은 마이너스 3,0입니다. 자, 이렇게 잡혀있는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세 번째에다가 이렇게 색깔펜으로 한 가지만 메모해 놓읍시다. 자, 어떤 원이 지나는 세 개의 점이 나와 있을 때는 1번에서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직선이 점을 지난다면 그 지나는 점을 원에다가 대입했을 때 무조건 뭐 하게 된다고? 성립하게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지나는 점 3개가 나와 있다 보니까 내가 대입을 해야 될 텐데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에 표준형 있잖아. 표준형. 요렇게 생겨먹은 표준형에다가는 대입하면 또 제곱해야 되고 대입하면 또 제곱해야 돼서 연산상의 불이익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대입을 하는 과정 3개나 대입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원의 일반형을 이용해 줍시다 라는 이러한 메모를 한 파트만 해놓읍시다. 그래서 내가 3개의 점의 좌표나 대입을 해야 한다면 일반형을 이용해서 연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의 그 원의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겨 먹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리고 x에 대한 1차항 ax, y에 대한 1차항 by, 그리고 상수항 플러스 c까지. 맞니? 얘가 대놓고 원의 일반형이고 얘는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원의 방정식을 포함한다면 반드시 출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특이 유형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자 이제 요 원의 일반형으로 표현된 식에다가 요 세 개의 점을 대입할 건데 이것도 약간 그 산수에 있어서의 센스 같은 거예요. 얘들아 4,1을 뭐 순서대로 대입해도 괜찮아. 하지만 야 요 놈을 대입하면 4, 1, 4, 1 이래서 A, B, C 중에 죽는 놈이 하나도 없잖아. 그치? A, B, C 다 남은 식이 된단 말이야. 근데 요 세 개의 점 중에서 요 C라는 점 같은 경우에는 Y좌표가 빵이거든? 그럼 Y에다가 빵 대입할 거 아니야. 그치? 누가 날아간다는 얘기야. 요 새끼한테 빵 대입하는 거니까 B가 날아가잖아. 그치? 그래서 변수가 3개인 것보단 2개인 게 좋은 거니까 자 대입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C부터 먼저 대입을 해주신다면 이런 짓거리를 볼 수 있겠죠. 대입하면 9 그리고 빵이니까 남는 것은 자 x에는 여전히 마이너스 3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3a 그리고 요거 빵 날라갔고 플러스 c는 제로까지. 뭔 말인지 괜찮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일단 대입을 좀 해주시면 이게 6이냐? 그래서 일단 ac에 대한 식을 하나 출연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거는 그냥 대입하자고. 자 16 그리고 1 자 그리고 4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6하고 마이너스 3 대입할게요. 6 대입하면 36 그리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9에다가 6에 마이너스 3b 그리고 플러스 c는 제로까지 해서 얘네 식 3개를 이렇게 내 손에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과연 어떻게 연립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미 내가 AC만 남아있는 식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 2개 이용해서 누구만 삭제시켜 주시면 B만 삭제시켜 주시면 AC에 대한 식 하나 더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입으로만 안 떠들고 말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생겨먹은 놈. 자 여기에는 플러스 B 그리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3B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B를 없애는 게 내 목적이니까 양변에 상 곱하도록 할게요. 상 곱하면 이거 사실 17이니까 17에다가 상 곱한 놈 뭐라고 불러요? 51 그리고 플러스 자 상 곱했으니까 12A 상 곱했으니까 3B 그리고 3 곱했으니까 3C가 되는 것이 확실하죠. 오케이? 그렇다면 요렇게 3 플러스 3B가 들어있는 식과 마이너스 3B가 들어있는 식을 뭐 해주시면 더하기만 하면 B는 사라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더해봅시다. 더하면 요거는 45 아닙니까? 그래서 45랑 50을 더하면 뭐라고 부르냐? 90? 45랑 50을 더했으니까 96이죠. 그리고 12A랑 6A 더했으니까 18A가 되시는 거죠. 자 그리고 3B랑 마이너스 3B는 더하면 사라지는 거고 3C랑 C 더했습니다. 플러스 4C가 되겠네요. 늑방이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에도 AC만 남아있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요놈에도 AC만 남아있으니까 뭐 적당히 연립하셔서 AC 2개 구하는 건 어려운 일 아닌 것 같고 AC 구하면 B 값도 나오는 거니까요. 연산이 조금 빡빡한 문제라서 내신 문제에는 좀 자주 등장하는 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산수 과정은 나중에 너네가 직접 해보면 되겠지만 어떤 원 위에 있는 세 점만 알고 있을 때는 반드시 원의 일반형을 사용하여서 연립하자라는 생각을 가져주셔도 좋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좀 많이 중요한 내용들이야. 왜냐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기가 좀 힘들 거고 여기를 넘어가기가 여러분들이 좀 벅찰 거고 너네가 여기에서 좀 좌절할 거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뇌피셜이 아니고 통계적인 데이터거든요. 너희들의 무수히 많은 선배들이 요거를 안 해가지고 여기에서 힘들었고 요거를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풀었고 뭐 갖가지 통계 데이터가 내 머릿속에는 다 들어있는 상태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을 때 어디에서 막히는지를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막히는 과정들을 좀 순탄하게 넘기기 위한 교양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좀 안 하시면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좀 많이 곤란하실 거니까 좀 하라는 대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일단 적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원 문제에서의 보조선이에요.
자, 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어야 하는 보조선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그 원의 방정식에서 자꾸 이 원이 가지고 있는 이 곡선적인 형태, 뭐 둥글게 생겨 먹었는데 이 원이라는 놈은 사실 뭐 직선은 아닌 거니까 내가 곡선이라고 불러도 괜찮은 거잖아, 그치? 이 둥글게 생겨 먹은 이 곡선의 형태에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작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도형과의 관계들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코멘트 하나 질러놓은 거 있죠. 원 문제에서 원은 허상입니다. 막상 원의 방정식에서 원 문제를 풀면 원 자체는 의미 없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얘들아 봐봐. 이 원 안에 존재하는 뭐 원주 위에 있는 두 점 연결해서 만든 요 선분, 중3 때 이 원 내부에 존재하는 원주 위에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든 요 선분을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해요? 현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 현의 길이라든가 뭐 현의 위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문제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는 그 현 같은 경우에는 현의 길이에 대해서 자꾸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둥글게 생긴 곡선의 형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문제를 아예 놓쳐버리는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더라고. 그래서 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보조선은 반드시 그려야 하는 형태 딱 하나입니다. 누구냐면 반지름선이에요. 반지름선.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처음 도형의 방정식 들어와가지고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무조건 해당되는 거거든요. 야, 곱비리 수학에서는 곱비리 딱 올라와서 도형 문제에서 둬야 하는 보조선의 형태는 딱 세 종류라고 그랬지, 그치? 첫 번째 뭐 점하고 점 있으면 이어보고, 점하고 직선 있으면 뭐 해보고, 수선에 발 내려보고, 그리고 내가 관찰하는 점을 지나며 축과 평행한 평행선 그어보고. 오케이? 요 세 종류가 그냥 끝이라고. 그렇다면 야 봐봐, 어차피 이 원이라는 놈은 그 중심적인 관찰이 반드시 두 가지 포인트밖에 없습니다. 누구랑 누구? 누구랑 누구? 중심과 반지름. 오케이? 그럼 거기에서 내가 반지름 붙자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준 현이 있고 이 원의 주인공이 되시는 중심이 있는 거니까 내가 이 중심에서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 내려보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원과 직선이 있으니까 중심에서 수선의 발 내려봤습니다. 여기에서 땡 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원의 현의 성질 뭐 있었습니까? 중심에서 내려온 수선에 의해서 반드시 뭐 된다? 2등분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성질까지 표시를 했다면 문제는 90% 이상 풀었습니다. 뭐를 기억한다면 반지름선이 원 문제의 보조선이라고. 오케이? 근데 반지름을 내가 여기에다가 표기를 할 건데 그 반지름을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진짜 사이코패스잖아. 그치? 왜? 보조선이 점과 점 있으면 이어보는 게 첫 번째였잖아, 맞지? 근데 나와 있는 점이 몇 개 없거든요. 내가 요 새끼를 이렇게 연결해 본다면 이 파란색 선분은 점과 점을 이어서 만든 선분이면서 원의 뭐가 되는 겁니까?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현의 길이라던가 위치라던가 대화를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 파란색 선분은 반지름이고 얘들아, 빨간색 선은 수선입니다. 빨간색 선은 수직선이에요. 그러면 저 빨간색 선의 길이에 대해서 대화할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뭐로서 대화하시는 게 원칙입니까? 수선의 길이. 얘들아, 선분 길이는 그냥 평이한 선분 길이는 반드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하는 게 원칙이지, 그치? 근데 그 선분 중에서 좀 특이한 수직선의 길이를 구할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뭐로 구하시라고? 게임이 이미 끝났잖아. 뭐랑 뭐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야, 지금 내가 여기에다가 그려놓은 도형이 뭐처럼 보이냐? 직각삼각형처럼 보이지? 그치?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 알고 있고 높이의 길이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요 밑변의 길이에서 대화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중비리 때의 행동인 거죠. 그쵸? 그러면 피타고라스는 알리면 요만큼 알게 되는 거고 현의 길이 구해주세요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죠. 요 밑변의 몇 배가 될 테니까 2배가 될 테니까. 오케이? 얘들아, 지금 내 이 현의 길이를 지금 해결하면서 이 원의 형태처럼
둥글게 생긴 곡선에 내가 집중을 한 적이 단 한 번이나 있나요? 없어요. 중심과 반지름 두 가지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 문제는 원 자체는 허상이고 그 원 자체에서 그려지는 뭐 점과 점 사이에 연결되는 보조선이라거나 점직선 사이에 내린 수선이라거나 그들 간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이런 보조선들을 여러분들이 잘 그렸다면 이제 요 새끼는 사라져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뭔 말이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원 문제에서 원에다가 집중하지 맙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거 있어. 방금 전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오늘 원이 왜 이렇게 안 그려지니? 방금 전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원이 탁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거든. 중학교 때 이런 거를 좀 공들여서 배우기는 합니다. 자, 원밖에 어떤 한 점에서 원에다가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 몇 개입니까? 아니 그냥 눈으로 보면 되잖아. 요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 때릴 거야. 근데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때릴 수 있는 접선의 개수 무조건 몇 개예요? 두 개잖아. 그치? 누구랑 누구? 요 놈 하나 있을 거고 요 놈 하나 있을 겁니다. 뭔 말인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접선과 원이 만나는 그 점들의 이름이 분명히 중학교 시절부터 무슨 점이었어요? 접점이었지. 맞지? 그러면 중요한 성질 하나 나오는 거잖아. 이 세팅에서 첫 번째 포인트, 고등학교 때의 감정을 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원의 주인공은 어차피 누구? 중심이지. 그치? 그리고 어떤 점 있고 직선이 있으니까 반드시 내가 뭐 내려야 하는 상황. 점하고 직선이 있어. 반드시 뭐 내려야 하는 상황. 수선 내려야 하는 상황. 맞지? 그리고 심지어 얘는 접점이니까 점하고 점 있다라고 해도 괜찮은 거잖아. 점 두 개 있으니까 내가 점 두 개는 반드시 뭐 해봐야 되는 상황. 이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오케이? 근데 중학교 때 배운 바에 의하면 원의 중심과 이렇게 접점을 연결하면 이 선분은 반드시 원의 접선과 반드시 뭐가 되는 거라고? 수직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그 수직 관계에 대한 표기가 안 들어간다면 동요방정식 문제 안 풀고 싶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런 상황에서 야, 갖가지 대화를 다 할 수 있어. 님들 점하고 점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괜찮지. 그치? 그리고 이렇게 연결한다면 여러분들 눈에는 지금 현재 스코어 직각삼각형 두 개가 보이지 않아요? 그쵸? 직각삼각형 두 개가 보이는데 중학교 때 원밖에 한 점에서 요 한 점부터 접점까지 요 한 점부터 접점까지의 길이는 어떻다라고 배웠습니까? 같다라고 배우잖아. 오케이? 이거 너네 안 배운 거 아니잖아. 그치? 이거 같아. 그리고 심지어 저 노란색 선분의 길이에 집중 좀 해볼까요? 노란색 선분은 내가 그린 보조선이긴 하지만 저는 중심과 원주위의 한 점을 연결한 무슨 지름? 반지름. 그치? 그러면 당연히 길이도 어떨 수밖에 없겠다고? 같을 수밖에 없겠다고. 야, 이 길이 똑같고 이 길이 똑같은데 심지어 가운데 각도는 전부 다 수직이야. 그치? 즉 위쪽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은 반드시 동동동 무슨 동이라고? 합동이라고. 그치? 그럼 합동이니까 요 각도랑 요 각도도 당연히 똑같지 않겠어요. 그쵸? 저 빨간색 선분 우리가 배운 놈 중 하나입니다. 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몇 등분선인 거야? 2등분선인 거지. 그치? 얘를 구할 수도 있겠다. 나머지 상황에서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해도 전혀 문제 없지 않아요? 그쵸? 뭐 날려버리면 되니까. 피타고라스. 그치? 자, 피타고라스 날리기 위해선 나머지 두 개 알아야 되잖아. 얘 반지름이고. 저 빨간색 선분 어떻게 구할 거야? 그림에서 시작해서 그림에서 끝나는 거야. 빨간색 선분 어떻게 구할 거야? 원밖에 한 점이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원의 중심도 있는 거잖아. 그치? 쟤네 두 개 연결해서 만든 선분이니까 반드시 뭐로써 구한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오케이? 자,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쓰시고 요 새끼 반지름 탁 날려주시면 얘를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다고 한들 그냥 피타고라스 한번 돌려주시면 게임 끝이죠. 뭔 말인지 되겠음?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상화가 되어야 이 자꾸 흰색의 상황은 흰색 모양으로 나와 있는 이 곡선 있잖아. 원이라고 배우기는 하지만 문제풀이에서 하등 쓸모가 없는 녀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 자체에 집중해서는 죽도 밥도 안 되고 이 보조선들을 열심히 상황에 맞게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성실하게 그려주셨다면 사실 원을 집어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 뭔 말이 돼서 원 문제에서 원은 뭐라고? 허상이고 여러분들이 원 문제에서 그려주셔야 하는 대표적인 보조선
반지름. 오케이. 그리고 항상 도형의 방정식이랑 함께 가는 보조선. 뭐 점하고 점 있으면 이어보고 점하고 직선 있으면 뭐 해주시고 수선에 발 내려주시고.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요거 충분히 납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새로운 개념 하나 배워볼 건데 여기는 조금 집중을 해주셔야 돼. 왜 집중을 해주셔야 되냐면 전혀 어렵지는 않으나 요 새끼가 좀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자, 제목이 뭐냐면 축과 접하는 원. 축과 접하는 원. 축과 접하는 원이라는 얘기는 야 원에는 분명히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 접선의 방정식이 그냥 x축 y축이었던 거야. 이를테면 얘들아 이런 거 어떤 x축이 어떤 원에 접선의 방정식인 상황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냥 얘가 x축이자 여기에 접하는 원이 하나 요렇게 존재하는 거. 뭔 말이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저 축과 접하는 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식을 작성할 수 있는가? 님들 이렇게 한번 가볼게. 어찌됐건 간에 원에서 우리가 추적하는 두 가지의 요소는 누구랑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심과 반지름. 얘들아 이게 흔들려서는 안 돼. 원은 무조건 누구랑 누구야? 중심과 반지름. 오케이? 그러면 야 어떤 중심을 여기라고 탁 해볼게. 그리고 이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탁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뭐 하고 싶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본능적인 감각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이 딱 세팅되었어. 그러면 뭐 하고 싶냐고? 당연히 수선의 발이야. 오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 아무 문제도 풀 수가 없다. 오케이? 이 그림은 딱 보자마자 너무 하고 싶어. 이걸 너무 하고 싶어서 미쳐버릴 것 같아. 날 이걸 못하게 하면 나는 미칠 거야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요 그림 딱 보면 중심에서 축에다가 수선 딱 내리는 겁니다. 오케이? 수선 딱 내리고 멀뚱멀뚱 있어봐야 문제 여전히 안 풀린다. 요렇게 내린 보조선에 뭐에 대해서 탐구한다? 길이. 오케이? 근데 길이를 봐야 어차피 누구냐? 반지름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얘가 원이니까 저 빨간색 선분이 반지름인 건데 얘는 반지름이자 얘가 x축 아니냐? 그러면 요 선분의 길이는 요 중심의 무슨 좌표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야? y좌표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저 길이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어? b라고 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니? 근데 이거의 제목이 x축과 접하는 원이란 말이지. 근데 x축과 접하는 원은 얘처럼 위쪽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쪽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 아래쪽에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아래쪽에 붙어 있다면 야, 요 점이 분명히 x축 위쪽이니까 이 b는 지금 양수지. 근데 요렇게 내려간 요 수선의 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y좌표가 음수일 거기 때문에 이 음수를 그대로 반지름으로 써버리면 길이가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금 빡빡하게 내가 뭐 붙여놓은 거야. 절대값 B 붙여놓은 거라고. 뭔 말인지 됐어? 오케이? 그러면 저 원의 방정식의 작성은 문제 없습니다. 왜? 현재 우리의 원의 중심의 좌표 x-a의 제곱 y-b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의 반지름이라는 녀석은 일반적으로 r이라고 표시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우리의 반지름이 요 놈인데, 그치? 이 길이가 현재 누구랑 똑같은 상황? 중심의 y좌표랑 같은 상황, 맞지? 그래서 요 놈은 r제곱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무슨 b제곱이라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좋겠네. 왜? 그냥 원의 방정식에서는 a도 모르고 b도 모르고 r도 몰랐지만, 그치? 여기에서는 딱 몇 개만 모르는 거야. a, b만 모르는 거잖아. 변수가 3개인 것보다 몇 개인 게 좋으니까, 2개인 게 좋으니까. 오케이? 얘를 외워야 하냐? 아니요. 그림 그리면 되는데? 오케이? 그림 그려서 이 그림에서 식 쓰면 되는데 절대로 외울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y축에 접하는 원도 있겠지? 그럼 y축에 접하는 원도 요렇게 그림에서 시작해서 그림에서 한번 끝내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일단 y축에 접하는 원 요렇게 있는 거고 당연히 중심에서부터 스토리는 시작이 되는 거니까 요런 그림일 때 얘들아 이 중심의 좌표가 a, b야. 뭘 하고 싶은 거야? 당연히 접선 나와 있으니까 수선의 발 요렇게 뾰로롱 요렇게 내려가는 거일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요 길이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좀 할 건데 이 길이는 현재 얘가 y축입니다. 그렇다면 요 점에 무슨 좌표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x좌표. 그치? 근데 이게 왼쪽에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기왕에 쓸 거 절대값 붙여서 크기의 느낌으로 가시는 게 맞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디자인으로 나와 있는 y축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중심의 좌표가 a, b이고
중심의 좌표가 A, B이고 반지름은 R이 아니고 얼마인? A인 자 원의 방정식이니까 요렇게만 써주시면 어렵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얘들아 이거 어려워? 전혀 안 어렵지. 외우는 것도 아니야. 오케이? 도형의 방정식은 그림에서 시작해서 그림에서 끝납니다. 그림과 함께 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뒷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제가 예제 하나 잡아놨을 거예요. 자, 거기에 나와 있는 예제에서 원하는 원의 방정식 구해보세요. 자,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할 줄 아시는 분들은 그냥 하죠. 자, 보시면 일단 어떤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그림부터 샤랄랄랄라 원이 있는데 이 원이 현재 x축에 접한다라는 게 가장 큰 힌트인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 x축과 접하는 상황에서 이런 자 그림이 일단은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x축과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심은 어찌됐건 간에 찍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a, b라고 잡으면 조금 허접이에요. 왜냐면 우리의 중심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는 똑같은데 요 직선 위에 존재하는 한 점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점의 좌표를 하나도 모르니까 x좌표 정도는 a라고 잡아주는 거 괜찮아. 그치? 근데 y좌표를 b라고 잡으면 이거 1 한 번 더 하는 거거든? 어차피 a, b의 관계는 요 직선 위에 너가 있는 거니까 저따가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A, B 쓱 대입하면 B는 어차피 누구니까 A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이거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 요 중심이 어떤 직선 X 플러스 1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면 Y는 x 플러스 1 위에 한 점을 잡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요 테크니컬한 부분을 좀 잘 봐주세요. 요 직선 위에 한 점 잡을 땐 무조건 어떻게 가는 겁니까? a, 얼마? a 플러스 1로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어? 수학을 하시면서 도형의 방정식 쪽에서는 이런 일을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어? 그래서 요렇게 생겨먹은 자 직선 위에 한 점 잡을 때는 저렇게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는 거죠.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라는 이참수 위의 한 점이다 라는 자 이런 코멘트가 나왔을 때 내가 점의 좌표를 좀 도입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 그 한 점에 x좌표는 니네 마음대로 가. x좌표는 그냥 t라고 하지 뭐. 오케이? 그럼 x좌표가 t라고 했을 때 y좌표는 뭐 p나 s나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야. 그치? 요 함수 위에 한 점이니까 y좌표는 얼마로 가면 돼? 대입한 놈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라고 잡으시는 게 문제를 푸는 아주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런 느낌인데 요런 느낌에서 그림은 내가 일단 완성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를 좀 하고 싶은 거야? 당연히 이걸 하고 싶어야지 수선의 발을 내리고 싶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저 길이는
저 원의 반지름이면서 동시에 뭐야? 요점의 무슨 좌표? y좌표. 그치? 근데 그 y좌표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는 잘 모르는 거니까 반지름은 이렇게 쓰시는 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거죠. 절대값 a 플러스. 됐어? 그러면 자 이제 쓰자. 뭘? 중심이 너이고 반지름이 너이. 됐어? 그러면 이렇게 갈게. x 마이너스 a 제곱 그리고 y끼리 빼 y 마이너스 a 부 주의하시면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인 거죠. 어차피 절대값은 제곱하면 사라지는 거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두시고 자 원의 방정식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쌤 정답으로 쓰려면 a 알아야 되잖아요. 아직 안 쓴 놈 있지 않냐? 어떤 거? 저 원이 누구 지난다? 3,2 지난다. 오케이. 그래서 저점의 좌표 그대로 대입하면 2차 방정식 풀면서 이 문제가 끝나게 되신다라는 이야기. 됐죠? 자, 그래서 요점의 좌표 쓱 대입해서 마무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첫 번째 예제 문제였습니다. 뭐, 요 정도 풀면 이제 원의 방정식, 추가 접하는 거는 이제 잘 한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자, 다음에 한 가지 더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한 파트 메모하시고, 자, 동시에 접하는 원으로 넘어갑시다. 자, 메모 다 하셨으면 자, 추가 접하는 원 중에 이제 아마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되면 이쪽에서 조금 더 자주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추가 접하는 원은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도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아니 그러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림 그려보면 하는 거니까 자 가보자. 샤랄랄랄라 어떤 원이 탁 있는 건데 이 원에 뭐 X축이 요렇게 접하고 있다라고 볼게. X축이 요렇게 접하는데 심지어 Y축도 여기여가지고 딱 요렇게 접하고 있으면 분명히 XY축에 지금 동시에 접하고 있는 원인 거 맞잖아. 오케이? 그래서 요런 상황이면 어떤 방정식이 튀어나오나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런 상황이면 뭐 다르겠니? 얘도 역시 그림에서 시작해서 그림에서 끝나는 거고 그래야 하는 보조선 머릿속에 탁탁 내뱉을 수 있어야 돼. 일단 무슨 지름? 판지름. 그치? 그럼 중심에 대한 대화가 턱 있는 건데 요 중심에 대한 대화를 일단 이렇게 하자. 야 원의 중심 여기 탁 있고 접선 두 개 있는 거니까 무조건 뭐부터 내리고 시작해야 돼? 수선부터 내리고 시작해야지. 그치? 그럼 수선 요렇게 내리면 수직일 거고 요렇게 내리면 접점과 만나서 수직이 될 겁니다. 맞니? 그러면 얘들아 요렇게 내려온 선분은 반지름이지. 그리고 요렇게 내려온 선분 역시 반지름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저 두 개의 길이가 다를 일은 전혀 없는 거지. 그치? 그렇다면 요 길이는 X축의 수직인 선분이니까 요 점의 무슨 좌표? Y좌표. 그리고 요 길이는 저 점의 무슨 좌표? X좌표니까 X좌표, Y좌표가 똑같구나. A, A라고 두면 게임 끝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설명할게. 중심 A, A. 반지름 누구? 반지름 누구? 절대값 A. 오케이? 왜?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뭐 요쪽에도 있겠고 요쪽에도 있겠고 요쪽에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자 원의 방정식 한번 작성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X-A의 제곱 그리고 Y-A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 A의 제곱.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써버리면 뭐가 바로 탄생하게 된다고?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탄생하게 된다고.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는 요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것까지는 매우 쉽지, 그치?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수학은 뭐니까? 디테일이니까. 얘들아 봐봐. 이게 요렇게 생겨먹은 방정식은 어디에서만 쓸 수 있냐면 그 동시에 접하는 원이 1, 4분면이나 3, 4분면에 존재하는 그 원에다가만 이 방정식을 쓸 수 있어요. 1, 3, 4분면에서 x,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만 요 방정식을 쓸 수 있어요. 왜냐면 봐봐. 현재 A라는 놈은 내가 임의로 잡은 A라는 놈은 내가 임의로 잡은 값이고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현재 전혀 모르는 상태지. 그치? 그래서 왜 1, 4분면에다가는 이러한 방정식을 사용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도 x,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중심의 좌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요 점의 좌표 점만 있다라고 생각해봐. 저 빨간색 점의 좌표는 x좌표, y좌표의 부호 기준으로 뭡니까? 양수, 양수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음수, 음수지. 그치? 즉 1, 3, 4분면에서는 중심의 부호가 서로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만약에 우리의 A가 양수라면 1, 4분면에 있는 거고 A가 무슨 수라면? 음수라면 몇 4분면에 있는 거야? 3, 4분면에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게 만약에 2, 4, 4분면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야 2, 4분면에서 이렇게 동시에 접한다라고 해봐. 2, 4분면에서 이렇게 동시에 접한다라고 했을 때 중심의 좌표는 분명히 x좌표는 무슨 수고? 음수고 y좌표는 양수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여기가 분명히 a,a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절대로 a,a일 수는 없잖아. a,a라면 중심의 좌표가 서로 어떻다는 얘기니까 같다라는 얘기니까. 오케이?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서로 달라야 하는군. 여기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주시는 게 보다 디테일하겠네. 그치? 선생님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안 되나요? 당연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다? 중심의 좌표가 서로 어떻다? 다르다. 중심의 좌표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의미니까. 됐어? 그래서 만약에 2, 4분면과 4, 4분면에서의 동시에 접하는 원을 써야 할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x 플러스 a의 전체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a의 전체제곱은 a제곱 요렇게 써주시는 게 보다 디테일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놈은 어차피 축에 접하니까 반지름과 중심의 좌표는 다 같을 텐데 부호가 다르다는 뉘앙스를 요 식에서 잡아주셔야 된다는 이야기 아시겠어?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근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1, 3, 4분면에 있는지 2, 4, 4분면에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기까지 해서 이 문제의 마무리입니다. 자, 어떤 4분면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반드시 문제풀이 기준으로 요놈입니다. 진화는 한 점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진화는 한 점으로 우리는 4분면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쵸? 우리 태희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런 거거든. 만약에 저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지나는 한 점이 만약에 1,3이에요. 그럼 봐봐. 1,3의 위치가 4분면 기준으로 여기에 잡혀 있잖아. 그치? 여기에 잡혀 있는데 저 점을 지나는 원인데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요 점을 지나면서 4, 4분면에서 요 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접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여기를 이렇게 어떤 원이 지난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몇 4분면에 존재한다고? 1, 4분면에 존재한다고. 오케이? 즉, 요 점을 지나면서 XY축에 동시에 접한다. 반드시 1, 4분면에서의 동시에 접하는 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동시에 접하는 원을 뭐 그림으로 그려드리자면 요렇게 생겨먹은 놈 하나 있겠지? 그치?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어떻게 있겠니? 이렇게 읽겠지. 이렇게 읽겠지.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한 점을 지나면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기본적으로 몇 개 있다가 기본이야? 2개 있다가 기본이야. 오케이? 그럼 어떤 한 점이 지나는 점이 요 놈이라고 치자. 요 놈이라고 한번 쳐볼게. 마이너스 2,4라고 한번 쳐볼게. 그럼 마이너스 2,4라는 점을 지나는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반드시 존재하는 위치가 몇 사분면이라는 이야기야? 2사분면이라는 이야기지. 그치? 그림을 그려보자면 호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요거 하나랑 하나 더 있어? 으아 이거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돼? 그래서 지나는 한 점을 보시면 뭐다? 우리의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몇 사분면에 존재하는지 아실 수 있겠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되시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 식을 작성했을 때 중심의 좌표를 좀 고려하셔서 자, 그 부분에 대한 판단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괜찮죠? 그쵸? 괜찮죠? 약간 헷갈리긴 한데 결국에는 얘네 두 개를 구분해서 잘 쓰기만 하면 무조건 맞는 문제.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이쪽이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은 없었겠지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3년 내내 하게 되는 도형의 방정식의 기초적인 아이디어예요. 이제 수능 레벨에서는 이 정도 아이디어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죠. 자, 한번 가봅시다. 자, 거리의 개념. 일단 도형의 방정식에서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리의 종류는 토탈 4종류야.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4종류의 선분 길이를 물어본다고.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정점과 정점 사이의 거리예요. 이 정점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지되어 있는 점, 움직이지 않는 점. 그러면 정점과 정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 해. 그럼 뭐 쓰면 돼? 공식 쓰면 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오케이? 그리고 자, 두 번째 정점과 정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면 요거 물어본다라고 해봐야 어떤 한 점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야. 수선길이네. 얘도 역시 배운 공식 잘 기억해서 쓰기만 하면 구할 수 있다고. 그치? 왜? 그냥 얘 두 개는 100% 그냥 공식이에요. 저스트 암기예요. 즉 얘 두 개는 구해봤자 어차피 무슨 수로 나올 거라고. 상수로 나올 거라고. 오케이?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계산하면 구할 수 있고 상수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서 뭘 더 물어볼 수 있는 게 없어. 거리가 얼마야? 구했다? 이러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어려움은 어디에서 발생을 하겠니? 이런 게 어려운 거지. 뭐 어떤 좌표 평면 위에 움직이는 한 점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한 점이 있는데 그놈을 우리가 보통 동점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근데 움직이는 한 점부터 정지되어 있는 점까지의 거리 이런 거를 막 물어보고 또는 움직이는 한 점이 있어요. 움직이는 한 점이 있는데 멈춰있는 어떤 직선이 있거든요. 정직선이 있는데 움직이는 한 점부터 멈춰있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물어보면 아니 바보는 아니니까 점이 막 움직이거든. 어떤 한 점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점이 막 움직여.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움직이는 모르겠는데 우리의 움직이는 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대. 그럼 점의 움직임에 따라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매번 점의 움직임에 따라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반드시 동점부터 정점까지 또는 동점부터 정직선까지의 거리는 하나로 고정되어서 나오는 상수값은 아니고 뭐야? 변수라고. 변하는 값이라고. 뭔 말인지 인정? 오케이? 당연히 그래서 그 변수값인 상태에서 수능 레벨이나 모의고사 레벨 아니면 학교 내신에 킬러문항에서 항상 물어보는 건 모르겠니? 야 얘랑 매번 이걸 다 구해주세요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 중에 제일 뭐한 거? 짧은 거 또는 이 중에 제일 뭐한 거? 긴 거를 물어본다고. 오케이? 당연히 누구랑 연동돼서 나올 수밖에 없어. 최대값과 최소값이랑 연동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뭔 말인지 되니? 즉, 저 상황에서는 무조건 최대 최소값을 물어보는데 그 최대 최소값이 어려운 거라고. 여러분들 이제 수투 올라가시고 미적분 올라가시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 모의고사 기준 또는 수능 기준으로 4점짜리는 전부 다 거의 10문제 중에 9문제는 최대 최소값 물어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가 걸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됐니? 그러면 간단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레벨에서의 그 최대 최소값 문제인 거니까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눈깔이 똑바로 또고 쳐들어. 이거 존나 중요하다. 즉, 뭐 그 곡선만 좀 바뀌거든요. 자, 얘들아, 요 원 하나에 국한되는 게 아니야.
원 하나 지금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배우고 있어서 얘가 원인 거지. 나중에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요 곡선이 3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이 곡선이 지수로그 함수가 될 수는 있어도 이 곡선만 바뀌면서 개념은 계속 똑같으니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 뒤로부터 쭉 끝이라고. 오케이? 간다. 자, 요렇게 상황부터 잘 봐봐. 요 원주 위를 움직이는 동점 P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 수업을 하고 있어서 모션 칠판이 아닌지라 돌아가는 걸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노란색 점 P는 원을 따라서 팽글팽글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 거라고. 뭔 말인지 돼? 그러면 일단 이 상황과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 원밖에 움직이지 않는 직선이 하나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건 이거야. 저 동점부터 요 정직선까지의 거리의 무슨 값? 최소값 또는 최대값. 당연히 얘들아 봐봐. 점 P가 여기 있다면 요 점부터 저 정직선까지의 거리는 요 놈일 겁니다. 맞니? 근데 우리의 점 P가 한 이쯤으로 온다면 길이는 요 놈이 되면서 길이가 P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뭐하고 있는 상태? 변하고 있는 상태잖아. 오케이? 그러면 그 변화 중에서 가장 짧은 순간은 언제야? 가장 긴 순간은 언제야? 이런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됐니? 그러면 얘들아 얘는 뭐로 재는 게 원칙이냐고 말씀드릴 거냐면 이거 여러분들 이해 다가게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 이 곡선이 원인 거는 해결이 되는데 이 곡선이 2차 함수로 바뀌거나 이 곡선이 3차 함수, 다른 함수로 바뀌었을 때 대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수학적으로 모든 내용을 전부 다 관찰하는 정의로 설명하려고 해. 집중해서 들어. 자, 문장 하나만 날릴게. 이해해봐. 야, 어떤 요 직선이지. 요 직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이 있다. 인정? 저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의 접치. 누구야? 저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은 점들을 모으면 어떤 도형이 되니? 자, 소개를 한번 해볼게. 야, 요 직선으로부터 요 점의 거리 한번 재볼게. 요 점의 거리. 그러면 뭐 다른 점도 요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이만큼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어디에 또 있겠니? 한 이쯤 있잖아. 그치? 한 이쯤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일치할 겁니다. 만약 이런 점들 무수히 많이 모아보면 누구 그리게 되겠냐? 아래쪽에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치? 누구 그려져? 평행선 그려집니다. 오케이? 즉! 우리의 평행선은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좌측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러한 최대 최소값은 뭐로써 재는 것이 원칙이냐면 평행선으로 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유는 들어봐. 얘들아, 우리가 평행선을 그었을 때 계속 그려가면서 할게. 천천히 지극히 수학적으로 요렇게 생겨먹은 평행선 있어. 요렇게 생겨먹은 평행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부터 요 흰색 직선까지의 거리는 전부 다 똑같지. 그치? 그리고 이 평행선을 그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부터 요 흰색 직선까지의 거리는 전부 다 똑같잖아. 그치? 근데 계속 내가 좌측으로 너를 옮겨보다 보면 언젠가는 그 평행선이 이 원과 접하는 순간이 생길 겁니다. 뭔 말인지 정도야? 그럼 봐봐. 야, 얘가 지금 그 평행한 무슨 선이냐면 접선이거든요. 평행한 접선인데, 이 평행선에 있는 모든 점부터 흰색 직선까지의 거리는 다 똑같다. 맞지? 하지만 저 파란색 직선 위에 요점 있지. 이름 알려줄게. 접점 있지. 저 접점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요 거리가 원 위에 있는 모든 점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맞아? 맞지? 이렇게 평행선을 움직이다가 제일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순간, 그 순간 있잖아. 그 순간에 이 접점이 원 중에서 제일 이 직선과 어떤 상태야? 가까운 상태잖아. 맞지? 그럼 알았어. 이 길이가 내가 구하고 있는 그 거리의 변수 중에서 무슨 값?
가장 작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바보 아닙니까? 계속 가. 평행선 계속 가. 그럼 가장 먼 거. 이 평행한 접선이 어느 쪽으로 갔을 때? 좌측 끝자락으로 가서 요렇게 걸려있을 때. 걸린 거야. 오케이? 걸린 거야. 좌측 끝자락으로 어우 씨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가능하지 않아. 시야. 좌측 끝자락으로 요렇게 가 있을 때 저점. 저 접하는 순간에 요 접점이 가장 멀리 있는 순간이잖아. 누구부터? 흰색부터. 그래서 그러면 얘들아 봐. 이거 요 점의 좌표를 알면 저 최소값 어떻게 구하면 돼? 어떻게 구하면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근데 이 점의 좌표 알 수 있겠니? 알 수 있을 것 같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계속 원 문제에서는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야. 원 문제는 무조건 누구랑 누구야? 중심과 반지름이야. 오케이? 그럼 중심에 대한 표기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원의 중심 정도는 줄 겁니다. 맞니? 그리고 원에서 두 접선 나와 있지. 뭐 하고 싶어야 돼? 뭐 하고 싶어야 돼?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되는 게 맞잖아. 맞지? 그럼 수선의 발을 내려보자고. 어차피 여기가 지금 접점이라며. 그러면 중심이랑 접점이랑 이렇게 연결하면 뭐 된다며? 수직된다며. 맞지? 그리고 여기에서 또 수선의 발 내리면 얘가 접점이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수직된다며. 그치? 얘 두 개는 어떨 수밖에 없어? 평행할 수밖에 없고 일직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어. 왜? 얘랑 수직이니까. 됐어? 그러면 이 상태야. 자, 내가 뭘 구하고 있는지, 뭘 구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자. 지금 요만큼이 최소값이지. 그 최대값 누구야? 요만큼이지. 이게 최대값이지. 그치? 그럼 최소값 어떻게 구하고 최대값 어떻게 구할까요? 그냥 한 번만 들으면 돼. 우리의 최대값은. 그리고 최소값은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자. 야, 요점의 좌표 알지? 예를 들어서 요점의 좌표가 3,1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요 직선도 어차피 문제에서 줄 거라고. 그러면 잘 봐. 한 방에 끝난다. 요 점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요 거리는 내가 구할 수 있지. 그치? 점과 직선 사이에 이르는 거리니까. 그치? 뭐 쓰면 돼?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거지. 됐어?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최소값은 요만큼이네. 잘 봐. 이거를 지금 내가 들고 있어. 그러면 얘만 남기기 위해서 누구만 빼면 돼? 요 놈만 빼면 되지. 그치? 저 놈은 원의 무슨 지름? 반지름. 우리의 최소값은. 그리고 최대값은 결국엔 구하는 기본 베이스가 누구라고?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베이스가 된다. 오케이? 지금 얘를 손에 쥐고 대화하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얘를 손에 쥐고 최소값 구해야 돼. 반지름을 뭐 하면 돼? 빼면 되지. 얘를 손에 쥐고 최대값 구해야 돼. 반지름을 뭐 하면 돼? 더하면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를 딱 손에 쥔 다음에 최대값 구하래. 더하기 뭐하고? 반지름. 최소값 구하래. 뭐하고? 반지름을 빼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인정? 오케이? 이게 가장 오른쪽에 어디 있을 것 같니? 가장 왼쪽에 어디 있을 것 같니? 라고 설명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이해하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만 넘어가도 평균값 정리라는 이름을 달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 참수야. 그리고 직선이 있어. 그리고 뭐 하냐면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단 말이야. 동점. 그리고 구하라는 게 뭔지 알아? 저 점 P부터 저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래. 야, 이러면 어떡하지? 지금 상황 봐봐. 똑같지? 정지선 있는 거 똑같은데 이 곡선이 지금 곱비리 1학년인 우리들한테는 원방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 곡선이 원으로 나온 거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여기가 2차함수, 3차함수가 된다니까. 그럼 얘는 좀 어렵지가 않거든? 이 거리 공식 때린 다음에 반지름 빼래. 이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 더하래. 이러면 게임 끝이라고. 근데 저기에 씨가 뭐 반지름이 있냐? 아니 뭐 저기에 뭐 접선이 있어? 그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이미지를 알고 있어야 돼. 어떤 한 직선으로부터 곡선 위의 한 점까지 이르는 최대 최소는 뭐로 된다? 평행한
접선으로 된다. 오케이? 평행선으로 된다야. 언젠지 알려줄게. 이미 다 배운 거니까. 2학년 과정이 있어. 평균값 정리지만. 이름 굉장히 무섭지? 그냥 이게 끝이야. 뭐냐면 자, 평행선 계속 긋다 보면 계속 긋다 보면 언젠가는 요 직선과 평행한 뭐가 생길 거고 접선이 생길 거고. 오케이? 이 접선 위에 한 점, 여기가 바로 접점이 되는 거죠. 오케이? 얘가 접점이 되는 건데 요 직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 중 이 접점은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드시 뭐 되는 상태? 최소로 만든 상태. 왜? 처음 만났잖아. 그치? 처음 만났잖아. 내 평행선을 계속 날려보다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 이러잖아. 맞지? 그럼 처음 만나는 순간 마치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했던 것처럼. 오케이? 처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요 점부터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는 거. 최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얘만 바뀐다고. 아시겠어? 그래서 야 정리. 곡선 위에 움직이는 동점이 있어. 그리고 곡선 위로 움직이는 동점부터 바깥에 있는 정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 뭐로 잔다? 평행선으로 잔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평행한 무슨 선으로 잔다? 접선으로 잔다. 아시겠어? 오케이? 요거는 내가 2, 3학년 올라가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릴 예정일 겁니다. 아시겠어?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하나 더 있었잖아. 동점부터 정직선의 개념도 있었지만 동점부터 정점까지의 거리도 좀 있었어. 그거 한번 해보지 뭐. 자, 원의 중심 여기라고 할게. 금방 끝난. 그리고 이번에는 첫 번째 케이스에는 바깥쪽에 정직선이 있었지. 이제 바깥쪽에 누구 있는 줄 알아? 그냥 서 있어. 다시 하겠어. 얘는 움직이지 않는 점. 그리고 움직이는 점 어디에 날라와 있겠니? 여기 위를 팽글팽글 지금 돌아가고 있을 거야. 뭔 말인지 돼? 그러면 얘 야, 저 점피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여기에서는 당연히 평행선으로 잰 이유가 이 평행선이 이름이 뭐였다고? 정직선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치지. 그지? 그러면 얘도 당연히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자치로 재겠지. 점으로부터 평면 위의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치. 누구야? 원이야. 우리가 하고 있는 원이란 말이야. 그럼 봐봐.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한번 날려볼게. 첫 번째 원. 야, 이 점들은 요 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지. 그치? 근데 이 점들 중에서 흰색 원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점이 아예 없잖아. 맞지? 그러면 계속 얘를 늘려가는 거야. 계속 얘를 늘려가. 언젠가는 이렇게 늘려가다 보면 처음으로 저 원과 만나게 되는 순간이 생겨. 오케이? 저 원이 딱 아다리가 맞아떨어져서 아다리가 딱 맞아떨어져서 요렇게 생겨먹은 원이 생기는 거고. 오케이? 저 파란색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는 다 똑같다. 맞지? 하지만 처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요 접하는 순간 여기 보여? 여기 보여? 요 접점. 요 접점이 생긴 순간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가 내가 구하는 무슨 값이 되시는 거야? 최소값이 되시는 거지. 그치? 그럼 최대값은 계속 원을 늘리면 으악 이러면서 원이 이빨 크게 하나 생길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그럼 이 순간에 접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 노란색 선분의 길이가 반드시 무슨 값이 되시겠다? 최대값이 되시겠다. 그러면 그림을 족같이 그려서 미안하지만 당연히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는 알 수 있는 길이었잖아. 그치?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거 중심의 좌표와 바깥쪽에 있는 점의 좌표 정도는 내가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얘가 만약에 뭐 0,0이고 얘가 막 3,4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란 말이라고. 그러면 내가 일단 뭐를 손에 쥐고 대화하는 거야? 점과 점 사이에 거리를 손에 쥐고 대화하는 거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너를 쥐고 대화하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의 최소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됐나요? 그러면 최소값은 어떻게 구한다?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손에 쥐고
여기에서 누구만 빼면 반지름만 빼면 무슨 값? 최소값. 그리고 여기 손에 쥐고 최대값 구하래. 아 최대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거 아니야. 뭐 말이 돼? 최대값 구해야 돼. 그럼 얘를 손에 쥐고 뭐만 더해주시면 반지름만 더해주시면 최대값이 되신다. 아시겠어?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거야 얘들아. 어떤 한 직선, 어떤 정직선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치 평행선입니다. 어떤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치 누구? 원. 그래서 걔네들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값을 재는 겁니다.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한 필기는 제가 필기 노트에 다 해놨으니까 좀 그거 읽어보시고 그림도 좀 그려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오늘 받은 프린트는 아예 못하겠네. 욕심이 너무 과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 대화를 해보도록 하죠. 예제로 갑니다. 예제로 가서 천천히 하자. 얘는 진짜 중요해. 자, 두 가지의 예제 제가 가져놨는데 첫 번째 예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봐요.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어떤 원이 있고 원 위에 돌아가는 점 P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자, 원 바깥에 마이너스 2,4가 있는데 뭐 그림 그리자. 슈야, 원 하나 탁 그려놓고 그 중심이 몇 콤마 몇이다? 2,1이다. 오케이? 그리고 반지름 정도는 표시하고 들어가야지. 반지름은 3이네요. 맞죠? 그러면 일단 원 밖에 이렇게 한 점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점이 A고 그 좌표는 마이너스 2,4가 되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야 일단은 이러한 그림을 세팅해서 설명은 뭔가 존나 장황했지만 요놈은 그 문제 풀이는 진짜 간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얘들아 요 새끼 점하고 점 있으니까 뭐 해봐야 돼? 이어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점하고 점 있으니까 요렇게 이어본 다음에 이제 개념을 하시는 분들은 빠딱빠딱 푸실 수가 있다고. 왜? 언젠가는 얘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한 원이 만나게 되는 접점이 어디라는 사실? 여기라는 사실. 맞지? 우리의 P는 현재 원주를 팽글팽글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의 점P가 딱 어디에 위치해 있을 때? 여기에 위치해 있을 때가 바로 뭐를 만드는 상태인 거야? 최소를 만드는 상태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야 우리의 점P가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일단 들고 있어야 돼. 빨간색 전체 선분의 길이. 오케이? 자 X좌표의 차이 얼마입니까? 4. Y좌표의 차이 얼마예요? 3. 아 그럼 게임 끝났잖아. 5. 됐어? 그래서 우리의 최소값 그냥 어떻게 가면 돼? 우리의 최소값은 전체 길이인 5에서 누구만 날리면 되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인 3만 날리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최소값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 2. 됐냐? 그럼 최대값 어렵냐? 이렇게 가서 일직선 위에 점P가 이렇게 탁 존재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뭐 하면 돼? 우리의 5라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다가 누구만 추가해 주시면 반지름만 추가해 주시면 8이 최대값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적어놓을 때 이렇게 적어놓는 게 좋겠다. 5 마이너스 3, 5 플러스 3.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다. 괜찮지? 그치? 괜찮아?
자, 이런 예제가 있었습니다. 전혀 뭐 어려운 게 아니었죠. 항상 그림과 함께 하시면서 그림에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자, 다음 예제로 갑니다. 그림 다 그렸죠? 지금 다? 알아서 그래, 아시죠? 자, 다음 예제로 가면, 자, 이런 예제 또 있네요. 자, 이런 거.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 위에 한 점 p라고 했으니까 요 위에 동점 p 있는 겁니다. p가 돌아가요. 원 따라서. 자, 그 상태에서 a라는 점은 누구냐? 6,0이고 b라는 점은 0,-6. 자, 이렇게 생겨먹은 두 정점이 있는데 PAB의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림 그리시고 시작. X축, Y축 위에 존재하는 점들이 있으니까 축 정도는 그려놓고 가죠. 자, 원의 방정식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생겨먹었고, 그리고 원의 중심은 당연지사 0,0이고 반지름은 얼마인 상황이에요? 루트 2인 상황이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저 정점들이 A는 X축 위 그리고 B는 Y축 위에 존재하잖아. 아이씨, 마이너스 6이잖아. 슈라라라라. 그래서 Y축 위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님들 일단 그런 거지. 여기 위에 점 P가 요렇게로 돌아갈 때 얘네 세 점 연결하면 삼각형 PAB 나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PAB의 뭐? 넓이의 최소값 구하라 그랬어. 야, 그럼 봐봐. PAB가 일단 요렇게 연결하고 P까지 요렇게 연결하면 PAB가 나오기는 한다. 근데 저 삼각형에 세 점이 현재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그치? 밑변은 얘로 고정시켜 놓고 뭐만 지금 바뀌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P의 움직임에 따라 누구만 지금 바뀌는 거야? 높이만 지금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럼 뭐야? 얘부터 얘까지가 여기에서 내린 요 수선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부를 건데? 높이라고 부를 건데, 그치? 이 수선의 길이인 높이가 P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 아니야? 우리의 삼각형 PAB는 그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밑변 요 놈으로 하자. 얘를 뭐 계산하고 앉아 있을 거야? 얘 6이고 얘 6이고 얘 직각이지. 그치? 그럼 여기 얼마? 6루트 2.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밑변은 6루트 2 곱하기 높이. 됐니? 얘가 지금 삼각형 PAB의 넓이인 건데 이 넓이가 최대인 순간, 최소인 순간 찾는 거야. 높이가 제일 크면 최대, 높이가 제일 작으면 최소가 되는 게 맞죠. 오케이? 그럼 저 새끼의 최대가 되는 순간 얘랑 평행한 접선이 저쪽에 넘어가 있을 때지. 얘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얘랑 평행한 접선이 이쪽에서 에게 하고 접하고 있는 순간일 거라고. 그래서 야, 평행선 쓱 날렸을 때 평행한 접선 뾰로로로로로롱 이 상태에서의 점 P가 무조건 여길 겁니다. 아시겠어? 그래서 삼각형 PAB의 최소값은 요 놈이 높일 때. 그리고 최대인 상태는 뾰로로로롱 평행한 접선이 요렇게 접해서 점 P가 여기 있고 우리의 높이가 요런 상태. 오케이? 자, 그래서 최대가 되는 순간, 최소가 되는 순간을 찾아놨으니 야, 일단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오케이? 그럼 뭐야? 중심 어차피 0,1거지. 그리고 요 직선 쓰기가 어렵지 않아? 요 기울기 얼마니? x의 변화랑 6, y의 변화랑 역시 6이지. 그치? 이 파란색 직선 기울기 얼마야? 1이고 y절편 마이너스 6이니까 너의 직선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6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야, 요 직선부터 몇 콤마 몇 가지의 거리가 0,0까지의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라고?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그래서 즉 너부터 너까지의 거리 일단 계산부터 치도록 하죠. y까지 넘겨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은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날릴 거니까 제곱해서 더하면 루트 2 분의 절대값 점의 좌표 대입하시면 되죠. 빰빰 대입하면 마이너스 6. 자, 그래서 우리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얼마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유리화까지 때려주시면 얼마니? 3루트 2라고.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3루트 2인 거 아니야? 그럼 게임 끝났지? 최소값은 요만큼이 최소값이지? 그러면 전체인 3루트에서 누구만 날리면? 반지름만 날리면.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높이의 최소값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3루트 2에서 누구만 날리면? 반지름인 루트 2만 날리면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은 3루트 2에서 누구만 더하면? 루트 2만 더하면 최대값이 되신다는 말씀. 대입하면 각각 PAB, PB의 최소값이 나오겠죠. 한숨 쉰 놈 누구야? 이렇게 쉬운 걸 하는데 누가 한숨을 쉬는 거야? 베리 이지하지 않냐고. 자, 라스트 문제 가자. 자, 이 거리의 개념에서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 중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아마 모의고사 쪽에서도 이 정도를 거의 킬러문항으로 내지 않을까. 쉽지 않은 문제. 하지만 우리는 쉽게 갈 수 있어요. 왜? 내가 빌드업을 다 해놨거든. 자, 요렇게 생겨먹은 놈의 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새끼를 딱 봤을 때 이거 뭐지? 도대체 뭘 구하라고 하는 거지?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뭐랑 정확하게 대화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니 그래, 그림과 함께 하죠. 그림과 함께 하는 도형방정식 갑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어떤 원이 요렇게 있대요. 원이 요렇게 있는데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0,0이겠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1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날려놓고 아 뭐야 우리의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4,1과 2,5니까 뭐 대충 그려주지 뭐. 요 새끼 A 4,1 그래 요 새끼 B 뭐야 바뀌었잖아 2,5 그리고 요 새끼 4,1 이렇게 잡고 시작하자.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현재 스코어 우리의 점 P가 원 위를 지금 팽글 돌아가고 있는 것. 야, 우리의 점피가 막 돌아갔을 때 PA 그리고 PB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요. 요놈 제곱 더하기 요놈 제곱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요. 똑바라지게 공부하고 계신 착한 어린이들. 다시 한번 요놈 제곱 더하기 요놈 제곱을 구해요. 뭐를 떠올리셔야 재정사입니까? 중선 정리. 야, 이 중선 정리가 바로 떠오르진 않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 준 두 점 안 있는 건 나에 대한 오도기. 점하고 점이 있으니까 이어봐야 되는 게 맞지. 그럼 있기만 해도 삼각형 PAB 나온 거지. 삼각형 PAB에서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의 합인데 개념이 안 나오면 좀 문제 있는 사람이야. 중선정리 정과좌표의 기초에서 제가 가장 먼저 설명했었던 개념입니다. 뭡니까?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은 뭐 중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중선 정리인데 중점 있어 M이라고 할게. 그러면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은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의 몇 배? 2배. 오케이? 그래서 요 놈은 이제 그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라는 놈을
어디에서 생각하겠다?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니까 PM 제곱 더하기 여기 있잖아. 구할 수 있거든. M의 좌표 너랑 너의 중점이니까 이거 몇 콤마 몇이냐? 몇 콤마 몇이니? M이 두 개 더하면 3 아닌가? 그치? 그래서 3,3이니까 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가자. 점과 점 사이 야 X좌표의 차이 1이지 Y의 좌표의 차이 2잖아. 그치? 그러면 요 새끼 차이가 1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얼마라는 얘기야? 루트 5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래서 자 결국에는 요 새끼 루트 5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5 아니야? 그치? 루트 5의 제곱이잖아. 요 새끼에 무슨 값 구하는 문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야. 왜? 내가 왜 이렇게 바꿨어? 왜 이렇게 바꿨을까? P가 돌아갈 때마다 왜 자꾸 지워지는 거야? P가 돌아갈 때마다 PA랑 PB는 매번 바뀔 겁니다. 맞니? 하지만 곱비리 수학에서는 변수, 변하는 숫자가 두 개인 상태에서의 최대 최소값은 물어볼 수가 없다고. 얘 두 개를 더하고 있는데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면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내가 지금 변하는 걸 두 개에서 몇 개로 줄여버린 거야? 한 개로 줄여버린 거라고. 오케이? 그럼 PM의 최대 최소값 정도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PM 뭐야? 돌아가는 P부터 원밖에 한 점까지 뭐야? 펄이잖아.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다 연결한 다음에 길이 구할 수 있지. 길이 구할 수 있을 거야? x의 변화랑 3이고 y의 변화랑 3이니까 저 길이 얼마야? 3루트이지. 손에 쥐고 있단 말이야. 중심과 원밖에 한 점 사이의 거리를. 오케이? 그럼 저 거리가 지금 3루트이니까 최소값이 필요해. 우리의 점피가 여기 있을 때가 최소일 거야. 맞지? 그럼 요만큼만 남겨서 최소라고 해야 되니까 저만큼만 남겨서 최소라고 해주면 되지. 뭐 하면 돼? 이 전체에서 누구만 날려버리면 반지름만 날려버리면 무슨 값? 최소값. 저기에다가 반지름만 더해주시면 무슨 값? 최대값. 오케이? 그래서 얘가 바로 PM의 최소값이고 최대값이 되는 거지. 뭔 말이 돼? 그럼 얘는 정답은 아니야. 왜? 내가 구하는 거 요 놈의 최대인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다가 최소가 되는 상태에 너를 대입하면 최소값, 최대가 되는 상태에 너를 대입하면 최대값이 되겠지. 뭔 말이 되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어렵지? 안 풀어봤어. 근데 다 가르친 거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납득은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산수를 따라온다고 해서 이해한 게 아닙니다. 이걸 집에 가서 복습하셔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얘들아, 너네가 학원에 돈 내고 학원에 공부를 하러 나온 이유는 나한테 이러한 문제풀이의 디자인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지만 내가 돈 받고 너네들한테 판 거라고. 샀으면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숙제 받아서 퇴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